할머니의 선물. 조 엘렌 보가트 글, 바바라 레이드 점토, 강인 옹김, 사계절 출판사. 엄마의 할머니가 세계여행을 떠나면서 엄마에게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지. 푸른 하늘 한 조각과 아무 때나 불러볼 수 있는 신기한 노래들을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프리카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바오밥 나무 씨앗과 그리고 정글의 왕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디저리두, 호두 원주민의 민속 목관악기와 계곡의 속삭임, 그리고 부메랑이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멕시코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아침 한개에 입맞추는 뜨거운 햇살과 윙윙거리는 벌새의 날개짓 소리를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와이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날치의 비밀스런 소원과 튜브처럼 두를 수 있는 무지개를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북극으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북극곰의 털로 만든 길고 하얀 머리칼과 빙상 조각을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인도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카레라이스처럼 신기한 음식과 시타르, 인도의 현악기에 댕댕거리는 소리를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스위스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커다란 치즈 덩어리와 눈 덮인 산, 그리고 예쁜 종소리가 나는 종을 꼭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중국으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만리장성에서 찍은 멋진 사진과 북경의 기념품을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영국으로 가서 물으셨단다. 뭘 선물해 줄까? 그늘진 오솔길에서 나는 싱그러운 빗방울 냄새와 커다란 나무에 매달아 타는 그네를 갖고 싶어요. 엄마의 할머니는 그렇게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셨단다. 지금 엄마와 내가 이렇게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듯이 말이야. 엄마의 할머니는 엄마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 엄마가 지금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듯이 말이야. 닮았어요. 글, 그림, 이형진. 포에버 북스. 할머니, 토마토 사왔어요. 할머니랑 엄마는 토마토를 좋아해요. 닮았어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할머니랑 엄마는 키가 커요. 닮았어요. 할머니는 키가 작고 엄마는 커요. 안 닮았어요.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싫어하고 엄마는 좋아해요. 안 닮았어요. 엄마가 키가 큰 건 할아버지랑 닮았고
토마토를 좋아하는 건 할머니랑 닮았어요. 왜 그럴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엄마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아빠, 우유 드세요. 아빠랑 나는 우유를 좋아해요. 닮았어요. 엄마, 김치 주세요. 엄마랑 나는 김치를 좋아해요. 닮았어요. 아빠는 김치를 싫어하고 엄마는 우유를 싫어해요. 나는 아빠, 엄마랑 안 닮았어요. 왜 그럴까? 엄마 혼자서 나를 낳지 않았어요. 아빠 혼자서 나를 낳지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를 조금씩 닮고 조금씩 닮지 않았어요. 나는 아빠를 닮아 눈이 커요. 하지만 귀는 안 닮았어요. 나는 엄마를 닮아 키가 커요. 하지만 눈은 안 닮았어요. 아빠,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지만 안 닮은 데도 있어요. 누구든지 아빠, 엄마를 닮았고 안 닮은 데도 있지요. 오늘의 책은 반짝반짝 예쁜 안경. 글 그림 바버라 요한센 뉴먼. 옮기니 최소영. 아쌈 키즈에서 나온 책이에요. 내 속임수 때문에 나를 데리고 수많은 안가를 들락거렸던 어머니에게 바버라 요한센 뉴먼 작가가 써놨어요. 추신. 엄마, 저 드디어 안경이 정말 필요해졌어요. 나는 사촌 조안이와 사이좋은 친구예요. 엄마는 태시 이모와 사이좋은 자매고요. 우리는 모두 사이가 좋아요. 무슨 일이든 함께 하지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바비야, 조안이의 눈이 좀 나빠져서 안경을 써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래. 조안이가 안경 고르러 가는데 같이 가주자. 생각해보니 예전에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안경점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안경점의 유리창 안에는 다채로운 빛깔과 모양의 안경들이 넘쳐났어요. 알록달록 예쁜 안경들이 눈을 즐겁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게 무언지 아세요? 와, 안경점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예쁜 안경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조안이는 여러 가지 안경들을 이것저것 써봤어요. 파란색에 금색 동그라미가 촘촘히 박힌 안경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조안이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나도 조안이를 따라 마음에 드는 안경들을 이것저것 써봤어요. 빨간색에 하얀 줄무늬가 들어간 안경이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조안이보다 내가 훨씬 더 예뻐 보였죠. 바로 이거야. 이 안경이 갖고 싶어. 바비, 너는 안경을 쓸 필요가 없잖니. 엄마가 말했어요. 저는 이 안경이 꼭 필요해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 안경은 필요 없어. 하나도 예쁘지 않아. 그 뒤로 어디를 가든 내 눈에는 안경만 보였어요. 여기저기 큰 안경, 작은 안경, 동그란 안경, 네모난 안경, 보석이 박힌 안경, 알록달록한 안경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심지어 안경 위에 겹쳐 끼는 덧안경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쁜 안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딱 나만 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날아오는 공을 일부러 놓치기도 하고 칠판에 쓰인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척도 했어요. 일부러 다른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요. 예상대로 선생님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비 어머님, 아무래도 바비에게 안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난다. 안경점에 다시 가봐야겠는걸? 나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거침없이 안과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꼬마 아가씨의 시력은 두 눈 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40살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안과 선생님이 말했어요. 엄마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태시모랑 조한이가 찾아왔어요. 시내에 가서 함께 쇼핑을 하자고 했어요. 조한이는 새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조한이의 파란 안경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비의 눈은 어떻대? 안경 써야 된다고 하셔? 이모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안경 안 써도 된대. 엄마가 말했어요. 바비야, 정말 좋겠다. 안경을 끼면 기분이 정말 별로야. 얼굴이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안 썼으면 좋겠어. 조한이가 내게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경을 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텐데 말이에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조한이, 귀 좀 가까이 대봐. 이따 엄마랑 이모가 옷을 입어보러 가실 때 우리는 사탕을 사러 간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내 안경을 쓰고 너는 내 새로 산 가방을 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정말 멋질 거야. 나는 조한이에게 대고 속삭였어요. 시내에 도착해서 엄마랑 이모가 패션 궁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말했어요. 저랑 조한이는 사탕 사러 달콤 과자점에 가도 될까요? 그럼 금방 다녀와야 한다. 엄마랑 이모가 말했어요. 엄마랑 이모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조한이의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조한이는 내 가방을 팔에 걸었어요. 우리는 활짝 웃으며 거리를 위풍당당하게 걸었어요. 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예뻐 보였어요. 온 세상이 흐물흐물 흐릿해 보여.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한이가 말했어요. 나도 바닥이 삐뚤빼뚤 이상하게 보여. 나도 말했어요. 우리는 겨우겨우 달콤 과자점에 도착했어요. 조한이는 사탕이 들어있는 큰 유리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탕으로 10개 담아주세요. 나는 다른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이 사탕으로 10개 주세요. 엄마와 이모가 있는 패션 공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지만 장을 보고 돌아가는 한 아주머니랑 그만 부딪히고 말았어요. 앞을 잘 보고 걸어야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조한이는 푸들 강아지의 발을 잘못 밟아버렸어요. 깽깽깽! 강아지가 아픈 듯 소리를 냈어요. 마치 길 좀 똑바로 보고 걸어! 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앞을 보고 또 보면서 조심조심 걸었어요. 그런데도 움푹 파인 곳을 미처 보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내가 쓰고 있던 조한이의 안경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우리는 더듬더듬 안경을 찾았어요. 그러다 구석에서 반짝이는 파란 물건을 찾아냈지요. 바로 조한이의 안경이었어요. 조한이는 얼른 안경을 집어쓰고는 말했어요. 바비, 나 있잖아. 안경을 쓰지 않는 것보다 앞을 제대로 보고 걷는 게 훨씬 좋아. 나도 맞장구를 쳤어요. 조한이, 나도 네 안경을 끼는 것보다 앞을 제대로 보고 걷는 게 훨씬 좋아. 우리는 함께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산 사탕이나 먹을까? 내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조한이는 자신이 고른 사탕을 하나 집어서 입속에 쏙 넣었어요.
나도 내가 고른 사탕을 하나 집어 입속에 쏙 넣었지요. 으에! 사탕을 잘못 골랐나봐. 나는 새콤한 곰 젤리인 줄 알았는데 벌레 젤리였어. 초안이가 말했어요. 왜? 나도 달콤한 사탕을 사려고 했는데 바카 사탕을 사고 말았어. 내가 말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얘들아,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엄마와 이모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물었어요. 우리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정말로 웃음짓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당방터. 있잖아, 우리 이제 정말 반짝반짝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두발 자전거 배우기. 글 고대영, 그림 김명진. 길벗 어린이 출판사. 준비 땅! 병관이와 상현이가 자전거 경주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시합입니다. 병관이와 상현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립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병관이는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디어 앞서가던 상현이를 제치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야, 이겼다!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병관이가 이겼습니다. 병관이는 단지 안에서 네발 자전거 타기 챔피언입니다. 한 번 더 해! 상현이가 병관이에게 말했습니다. 싫어, 이제 그네 탈 거야. 그럼 그네 뛰기 시합하자. 누가 더 높이 오르나? 두 아이는 그네를 타러 갔습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힘차게 발을 구릅니다. 하지만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네 뛰기는 승패를 가를 수 없습니다. 병관이와 상현이는 단짝이면서도 라이벌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관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병관아, 자전거 타자. 상현이 말에 병관이는 얼른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둘이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안을 돕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상현이 자전거가 아주 빠릅니다. 병관이는 페달을 열심히 밟아보지만 상현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상현이가 멈췄습니다. 병관이도 뒤쫓아가서 멈춥니다. 상현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빠르니? 나 보조바퀴 뗐다. 일요일에 아빠랑 연습하고 이제 두발 자전거 탄다. 상현이가 자랑합니다. 정말 상현이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없습니다. 병관이는 갑자기 자전거 타기가 싫어졌습니다. 상현아, 우리 자전거 그만 타고 그네 타자. 그네 뛰기는 상현이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현이는 싫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병관이는 혼자 그네를 탑니다. 힘껏 발판을 구르며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상현이랑 같이 타면 서로 누가 잘하나 내기할 텐데 혼자 타려니 금방 실증이 납니다. 병관이는 그네에서 내려 모래장난을 합니다. 병관아, 뭐하니? 학교에서 돌아오던 지원이가 병관이를 불렀습니다. 지원이를 보자 병관이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누나, 나 누나 자전거 한 번만 타자. 병관이는 기어이 지원이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너 발도 안 닿잖아. 위험해서 안 돼. 지원이가 말려도 병관이는 어떻게든 자전거를 타려 했습니다. 병관이는 화단 옆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누나가 잡아주기만 하면 돼. 병관이는 화단 위에 발을 한쪽 딛고 자전거에 올라앉았습니다. 자, 이제 나. 지원이가 자전거 뒤에서 손을 떼자
비틀거리던 자전거가 이내 쓰러져 버렸습니다. 거봐, 위험하잖아. 다치지 않았어? 지원이는 병간이를 일으켜 세워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빠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병간이는 퇴근하신 아빠를 보자마자 보조바퀴를 떼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직 위험해. 넘어지면 어쩌려고. 키가 좀 더 자라면 해줄게. 상현이도 아빠가 보조바퀴 떼어줬어요. 나도 해주세요. 상현이는 키가 크니까 넘어질 염려가 없잖아. 시무룩해진 병간이를 보고 아빠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좋아. 그럼 토요일에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해줄게. 대신 아빠랑 연습하고 타자. 아빠하고 약속을 한 뒤에야 병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다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보조바퀴 떼러 나가요. 아빠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병간이가 아빠를 조릅니다. 그래, 좀 기다려라. 아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연장도 챙겨가야지. 병간이는 아빠와 함께 아파트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연장을 이용해 능숙하게 보조바퀴를 떼어내십니다. 자, 이제 됐다. 한번 올라타봐라. 아빠가 자전거를 잡아주자 병간이는 얼른 올라탔습니다. 아빠, 살살 놔보세요. 안 돼. 여기는 위험하니까 넓은 곳에 가서 배우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병간이네 식구는 자전거를 차에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 6선 빌딩이 있는 한강 둔치로 갔습니다. 잔디밭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저기 가서 연습하자. 아빠와 병간이는 자전거를 끌고 잔디밭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놓는다. 아빠가 손을 놓자 자전거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더니 그만 옆으로 쓰러집니다. 병간이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이번에는 꼭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간이는 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쓰러지자 지쳤는지 주저앉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볼래요. 병간이가 씩씩하게 일어나자 아빠는 다시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달리자. 아빠는 손을 놓고 열심히 쫓아오십니다. 병간이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핸들 돌리는 게 겁이 납니다. 병간이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한쪽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잘했다. 한 번 더 해보자. 병간이가 힘차게 페달을 밟자 아빠가 얼른 손을 놓으십니다. 병간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손을 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잔디밭 끝까지 달린 병간이가 이번에는 핸들을 돌립니다. 아빠! 병간이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며 크게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엄마, 지원이 모두 크게 손을 흔듭니다. 두발 자전거도 배웠으니 맛있는 저녁 사 먹고 들어가자. 아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빨리 집에 가요. 병간이는 그냥 집에 가자고 합니다. 왜? 집에 가서 할 일 있니? 엄마가 이상한 데 물어보십니다. 그냥 집에 가요. 네? 그러자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원이도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놀다 들어갈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간이는 자전거를 타고 상현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현아, 자전거 시합하자. 병간이는 상현이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슬이의 첫 심부름. 스스이 요리코.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슬아, 너 혼자 심부름 다녀올 수 있겠니? 나 혼자?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는 혼자서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우유가 있어야겠는데 엄마가 너무 바쁘구나. 네가 심부름 좀 다녀오렴. 응, 그럴게. 나도 이제 5살인걸. 이슬이는 엄마와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조심하기, 거스름돈 잊지 않기. 이슬이는 어머니가 주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아서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슬이가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찌르릉 찌르릉 종을 울리며 자전거가 다가왔습니다. 이슬이는 가슴이 철렁하여 벽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자전거는 바람같이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친구인 영수를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가니? 심부름, 엄마가 우유 사오랬어. 정말?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혼자서? 응. 영수는 더더욱 놀란 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언덕길까지 왔습니다. 가게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갈 때 늘 지나가던 길입니다. 뛰어가기 준비 땅! 혼자 박자에 맞춰 뛰어가는데 꽈당! 너무 서둘러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슬이는 동전이 걱정되어 얼른 일어났습니다. 한 개는 길가 구석에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지? 이쪽 저쪽 두리번 찾아보니 저기 있구나. 다른 동전 하나는 풀숲에 반짝거리며 숨어 있었습니다. 동전은 손에 꼭 쥐고 이슬이는 힘차게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가쁜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유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모기처럼 작은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우유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릉부릉 지나가던 자동차 소리가 이슬이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가게에는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어험 하고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안경을 쓴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 쓴 아저씨는 아주머니 담배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안쪽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나왔습니다. 담배 여기 있습니다. 담배를 받아들자 아저씨는 휙 가버렸습니다. 그 틈에 이슬이는 얼른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뚱보 아주머니가 망 좀 주세요 하며 이슬이를 밀어내고 가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뚱보 아주머니는 가게 아주머니와 제잘제잘 수다를 떨더니 빵을 사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마침내 이슬이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유 주세요! 갑자기 자기도 놀랄 만큼 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가게 아주머니의 눈과 이슬이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눈에서도 꿈뻑꿈뻑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꼬마 손님, 알아보지 못해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슬이는 갑자기 마음이 놓이면서 참았던 눈물이 똑 하고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슬이는 손 안에 따뜻해진 동전을 내밀고는 우유를 받아들자마자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애야. 아주머니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쫓아왔습니다. 거스름돈이에요 꼬마 아가씨. 자, 100원짜리 한 개 꼭 쥐고 가서 어머니께 드려요. 아주머니는 거스름돈을 주었습니다. 언덕길 아래에는 어머니가 동생을 안고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100층짜리 집. 글 그림 이와이 토시오. 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도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치에게 이런 편지가 왔어요. 나는 100층짜리 집 꼭대기에 살고 있어.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여기야. 누가 보낸 거지? 응? 100층짜리 집이라고? 재밌겠는걸? 도치는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숲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집이 툭 나타났습니다. 아, 바로 여기네. 지금까지 없었는데 언제 생겨났지? 참 이상하다. 올려다보아도 위쪽은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높다. 어쨌든 들어가 보자. 누구 안에 계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치는 주저주저하며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생쥐들 집인가? 누구 안에 계세요? 안녕, 100층 꼭대기에 가려고 하는데 좀 지나가도 될까? 그럼 되고 말고. 이윽고 도치는 10층까지 올랐습니다. 여긴 다람쥐가 살고 있네. 이 집은 10층씩 각각 다른 동물이 살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도토리 주스 한 잔 마실래? 주스가 왜 이렇게 써? 2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젖으면 안 되니까 우산을 써. 왜 우산을 써야 해? 집 아닌데 비가 오네. 우린 이슬을 모아 목욕을 해. 3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무당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는 중이야. 물방울 무늬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좀 도와줄게. 이걸 여왕벌님께 전해줄래? 그래, 그런데 몇 층에 살고 계실게? 4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야야야야, 충치가 생겼어. 내가 빼줄게. 조금만 참아. 이야. 우리랑 뱀 넘기 하지 않을래? 시작. 와, 정말 재밌다. 5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꿀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음식점을 차릴 거야.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래? 좋아, 그럼 벌꿀 케이크를 주문할게. 여왕벌님, 무당벌레가 선물을 보냈어요. 아이, 고마워라. 이 목걸이가 정말 갖고 싶었거든. 5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딱딱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델이 돼줄래?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야 해. 설마 이렇게 계속 서 있으라는 건 아니겠지? 우린 지금 나는 연습을 하고 있어. 어서 빨리 잘 날 수 있길 바라. 7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여기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박쥐였습니다. 이히히, 네 목에서 피를 좀 빨아도 될까? 싫어!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위층에 있어. 그런데 너에게 맞을지 모르겠네. 8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달팽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오늘 난 첫 돌을 맞았어. 생일 축하해. 아이스크림 먹고 가렴. 우와, 진짜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90층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살까요? 거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가 도치구나. 100층에서 널 기다리고 있단다. 누굴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네.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야. 이제 곧 탈 수 있어. 그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 드디어 100층에 도착했습니다. 100층에 다다르니 거미 왕자가 도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너였어? 응, 만원경을 보다가 널 발견하고 편지를 보낸 거야. 어서 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도치야, 우리 같이 별 보러 갈까? 도치는 만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0층짜리 집 꼭대기에서 보는 별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 도치야, 우리 친구할까? 그래, 좋아. 우리 서로 친구하자. 다시 별을 보러 와도 되지? 그럼 언제든지 놀러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막 공사를 마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슝! 엘리베이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 닿았습니다. 안녕, 또 놀러 갈게. 그렇게 말하면서 도치가 뒤를 돌아보니 100층짜리 집은 별이 가득한 하늘 저 멀리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우리 집에 초대할게. 도치. 끝. 똥떡. 이춘희 글, 박지훈 그림. 똥아 느림보 똥아 빨리빨리 나와라. 준호는 뒷간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엉덩이를 흔들었어요. 쭉 팔이 미끄러지면서 준호가 커다란 똥통에 빠졌어요. 황금똥, 검정똥, 댕똥, 물렁똥, 설사똥, 가지가지 똥들이 쌓인 똥바다에 준호는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준호야,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멍멍이도 따라왔어요. 으아!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는 준호를 똥통에서 꺼내주었어요. 으아! 괜찮다니까. 엄마가 깨끗이 씻겨줄게. 엄마가 준호의 똥 묻은 옷을 벗기며 말했어요. 이게 웬 똥냄새냐? 마실 갔던 할머니가 마당에 들어서며 코를 찡그렸어요.
조심하지 않고 똥통에 빠진 아기는 일찍 죽는다던데. 네? 준호도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엄마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엄마는 허겁지겁 쌀을 씻고 방아를 찢고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물과 소금을 부어 반죽을 하고 팥을 삶아 떡 속에 넣을 고물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동글동글 떡을 빚었어요. 할머니, 무슨 떡이에요? 똥떡이지. 뒷간에 빠진 아이를 위한 떡이야. 똥떡이란 말에 준호는 컥 웃음을 터뜨렸어요. 뒷간에 빠진 아이를 살려주는 앵마기 떡이란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떡을 빚었어요. 떡을 솥에 앉히고 불을 지피자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자 엄마는 소뚜껑을 열었어요. 와, 맛있겠다. 엄마, 빨리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뒷간 귀신한테 먼저 드려야 해. 뒷간 귀신? 뒷간에 살고 있는 성질 나쁜 각시 귀신이야. 이 귀신이 심통을 부려서 우리 준호가 똥똥에 빠진 거란다. 뒷간 귀신의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준호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걱정 마라. 뒷간 귀신은 똥떡을 좋아하거든. 할머니는 뒷간 앞에 똥떡을 놓고 빌었어요. 뒷간 귀신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똥떡 드시고 화를 푸세요.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를 따라 절을 했어요. 으아! 갑자기 긴 머리를 풀어헤친 뒷간 귀신이 나타났어요. 히히히, 똥떡이구나. 어디 맛 좀 볼까? 귀신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똑똑 드시고 우리 준호 아무 탈 없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와 엄마가 더욱 간절히 빌었어요. 뒷간 귀신님, 똥떡 드셨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준호는 무서워서 말을 더듬거렸어요. 냠냠, 똥떡 맛이 최고군. 이히히. 뒷간 귀신은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사라졌어요. 뒷간 귀신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똥떡을 준호 입에 넣었어요. 하나, 둘, 셋, 7. 준호가 나이만큼 떡을 먹고 나자 엄마는 소쿠리 가득 똥떡을 담았어요. 준호야, 이 똥떡을 집집마다 나눠주고 오너라. 왜요? 귀신한테 제사 지낸 똥떡을 나눠 먹으면 복이 오거든. 참! 똥떡, 똥떡 크게 소리치며 돌려야 한다. 아이, 창피해. 똥떡, 똥떡. 준호는 크게 소리쳤어요. 망망, 망망. 멍멍이도 준호를 따라왔어요. 아이쿠, 준호가 복떡을 가져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준호를 반겨주었어요.